안녕하세요. 야근에서 살아 돌아온 주스입니다. 제가 오늘 셀레믹스 청약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할 건데요. 사실 이거를 목요일날 올리고 싶었는데 제가 수요일까지 휴가였잖아요. 목요일, 금요일 회사 업무로 복귀를 했는데 밀린 일이 너무 많고, 그리고 월초에 이제 영업하는 직들은 이제 월초에 이렇게 보고서 같은 걸 좀 써내야 될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목요일, 금요일 12시까지 계속 야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늦어진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기사로 들어서 뭐 얼추 알고는 있었지만 저희 회사 직원들 중에 지금 2명이 강원도 쪽으로 이번에 휴가를 갔다 왔거든요. 뭐 팬데믹 이후에 제주도랑 강원도 쪽이 휴가지로 많이 인기가 있다고 하던데 장마 때문에 가서 뭐 노는 건 둘째치고 진짜 살아 돌아온 게 다행이라고 할 정도로 뭐 진짜 비 피해가 어마무시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쪼록 저희 시청자나 구독자분들은 비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셀레믹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정말 좀 어려웠어요. 생소한 분야기도 하고 용어도 너무 어렵고, 그래서 뭐 저희는 그냥 전문가처럼 알 필요는 없으니까 대략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만 이해를 해보고 향후 상장시 주가 전망도 한번 간단하게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굳이 주요 단어라고 하면은 뭐 타겟 시쿼싱, 뭐 NGS, MC, BTC, 뭐 액체 생검 요 정도로 주요 사업 분야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뭐 굳이 나눠서 이렇게 5용어로 나눈 거지, 중요한 거는 그냥 DNA 검사다. DNA로 모든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추적하는 그런 검사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타겟 시쿼싱이라는 건데, 기존에 우리가 DNA로 뭔가 질병을 찾는다든지 뭔가 추적을 할 때는 염색체 전체를 그냥 분석을 좀 하고 그럼으로 해서 비용이 좀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타겟 시쿼싱은 쉽게 말해서 염색체의 일부분만 딱 뽑아내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필요한 부분만 분리해서 검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비용이 기존의 염색체 검사하는 비용의 10,000분의 1까지 절약이 된답니다. 그리고 향후 시장이 2014년도에 4조 7천억, 그리고 한 25년쯤 되겠죠. 24년이니까 그때 시장이 한 18조 5천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현재 2020년이 요때쯤 되는데 뭐 거의 한 딱 절반 약간 넘는 것 같죠. 그러면 7을 더하면은 11, 한 12, 현재는 한 12조 정도 되는 시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점점 성장하고 있다. 뭐 간단하게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NGS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NGS는 뭐냐 하면은 그냥 우리 DNA로 검사를 한다라는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에는 뭐 팬데믹 같은 경우에 이제 바이러스를 검사를 해서 감염 여부를 가렸다면, 이거는 이제 DNA로 모든 질병을 이제 찾아내는 그 방식을 NGS라고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해만 하시면 되고요. 타겟 캡처 키트라는 거를 이제 셀레믹스에서 생산을 하는데, 이 소재만 이제 생산해서 시약이라고 하거든요. 시약을 이제 개발, 생산해서 공급하는 업체다. 그러면은 셀레믹스가 어떻게 그 매출을 올리는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 NGS, 그러니까 DNA를 검사하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그 일루미나, 이거 해외 업체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뭐 요렇게 4개 정도의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대학병원이나 이런 쪽에 기업이나 이런 쪽에 이제 판매를 하죠. 뭐 약간 의료 쪽 판매를 하고, 거기에 대한 타겟 캡처 키트를 전 세계에 생산하는 업체가 딱 6개밖에 없습니다. 6개밖에 없고 그 중에 하나가 셀레믹스고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셀레믹스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 장비들, 요 4개사에서 만드는 장비하고 지금 이 타겟 캡처 키트랑 전부 다 호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4개사가 공급한 장비에 검사용 키트, 시약을 공급해 준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국내에서는 유일하고 해외에는 경쟁자가 없다. 왜냐하면은
높은 기술 장벽이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온 게 요 트위스트라는 기업이 들어오면서 6개 회사가 됐는데, 이 NGS 타겟 캡처 키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기간만 5년이라고 하고요. 이게 기본 5년이고 그 뒤에 이거를 승인을 받기 위해서 추가로 1, 2년의 기간이 더 소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진입 장벽이 높다 보니까 경쟁사들이 크게 들어오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성장 단계에 있기 때문에 향후 시장이 굉장히 커질 확률이 있다라는 것, 그것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장비를 파는 회사가 아니고 이 NGS 장비로 DNA 검사하는 검사용 진단 키트를 공급해주는 회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NGS 방식의 특징은 뭐냐면은 과거에 우리가 일반 그 팬데믹이나 아니면은 뭐 DNA 이런 검사하는 것들은 이렇게 샘플을 채취해 가지고 그 검사하는 기관으로 이거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NGS 방식 같은 경우에는 그 장비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 시약만 가지면 자체적으로 검사가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약 같은 것들 구매하기 위해서 원래는 그 우리 팬데믹 검사하는 용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시약 같은 경우에는 그 구매할 때 검사가를 받고 이제 물건이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현장에서 검사 장비가 있으면은 그냥 시약만 바로 공급을 했을 때 검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팬데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게 바로 보내서 검사해야 된다는 게 PCR 검사 방식을 쓰고 있고, 요거는 이제 바이러스를 검사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NGS 검사는 DNA를 검사하는 방식을 이제 조금 더 선호하는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현재 그 팬데믹 같은 경우 그 변종이 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NGS 검사를 사용했을 때 이제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대한 추적이 굉장히 쉽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돌연변이를 잘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얘기 드렸듯이 현재 PCR 검사 방식에서 NGS 검사 방식으로 점점 넘어올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시젠처럼 그게 정말 좋다, 이제 NGS 방식으로만 바이러스 검사를 해라,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시젠이 아니라 셀레믹스가 이제 시젠처럼 급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표 기업으로 아까 전에 장비도 공급하고 진단 키트도 공급하는 일루미나가 있는데, 요 업체 같은 경우 이제 그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거든요. 근데 최근에 뭐 성장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가가 어떻게 변동됐는지는 모르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MC기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클로닝 기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무슨 전염병이나 바이러스 같은 걸 검사할 때 요런 이제 이게 뭐죠?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바이러스를 하나 이게 추출해 가지고 배양을 하죠. 그거를 수동으로 사람들이 일일이 손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뽑아내 가지고 그거를 다시 검사를 해 가지고 뭐 무슨 문제가 있다, 아니면 어떻게 뭐 백신을 만든다, 이런 걸 할 때 이제 이런 과정을 보통 거치게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생산성이 떨어지고 비용이 많이 든답니다. 그리고 이게 DNA가 혼합이 돼 가지고 이제 교차 오염 같은 게 발생할 수가 있어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MC기라는 기술은 이게 쉽게 말하자면 이제 자동화를 시켰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건 이제 생산성이 높아지고요, 비용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자동화 장비로 하다 보니까 DNA 그 교차 오염이라든지 아니면은 잘못된 결과를 뽑아내는 확률이 굉장히 낮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DNA 클로닝의 이제 기술이 전통 방식에서 M식 방식으로 넘어오면서 거기에 대한 수혜를 입을 확률이 수혜주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 그러니까 향후 성장성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성장이 될 확률이 점점 높아진다. 그리고 이제 BT식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매나 같은 맥락에서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염기 서열을 이제 분석하는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기존에 염색체가 뭐 요래 있으면은
이 구간만 딱 읽을 수 있었다 하면은 뭐 현재로는 이 구간의 20배가 되는 염색체를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염기 서열을 전체적으로 이제 읽을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지금 시장을 좀 넓히고 있는 추세고요. 국내는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팬데믹으로 난리가 났을 때 2월 초에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우리 팬데믹 바이러스에 대해서 염기 서열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때 셀레믹스에서 21시간 만에, 이게 원래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이 BTC기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21시간 만에 분석을 완료해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매우 결과가 정확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셀레믹스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이제 현재 중국 쪽에 있는 기업하고도 이 BTC구를 염기 서열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이 기업 한 개가 우리나라 전체 시장의 그 매출 규모보다 훨씬 크다고 합니다. 몇 배는 크다고 하는데 요 중국과도 협의가 잘 되면은 또 매출이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성장성으로는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이제 팬데믹 진단 키트가 셀레믹스에서 얘기하는 NGS 방식으로 넘어오면은 굉장히 큰 수혜를 입을 수 있고요. 그리고 바이러스 변이 같은 것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NGS 방식이 이제 채택될 확률이 좀 높다라고 주장하는 유튜버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액체 생검을 통해서 암을 조기 진단하는 것도 가능해지고, 요거는 지금 개발 완료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요게 이제 개발 완료 단계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리고 우리가 암 걸리고 나면은 재발되는지 그 재발 모니터링까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향후 멀리 봐가지고는 급성 백혈병 맞춤 치료, 치료 및 관찰 시장에 진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한 개의 바이오 회사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국내에서 지금 유일하게 셀레믹스에서 여기에 대한 그 사업을 지금 삼성 서울병원, 대학병원하고 같이 개발 중에 있고요. 요게 제가 알기로 국책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 업계 이제에서 하는 얘기로는 한 개의 바이오 회사가 시장을 다 잡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셀레믹스에서 개발을 완료를 하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수요가 많은, 매출을 크게 발생시킬 수 있는 시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셀레믹스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IPO 정보를 이야기 드리자면 NGS 타켓 캡처 키트, 요게 가장 핵심이고요. 직원은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좀 바이오 회사 쪽에 약간 특성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주관사는 대신증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 구성 같은 경우에는 일단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으로 23%, 그리고 뭐 기타 주주로 0.05%, 굉장히 낮죠 이거는. 그리고 권성훈 레벡스라고 해가지고 요건 개인하고 레벡스라는 기업인 것 같아요. 거기서 한 10%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벤처 기타 주주 그리고 상장 주선인 의무 인수분으로 해서 요렇게 있는데, 생각보다 비중이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싫어하는 조건 아시죠? 일단 최대 주주가 몇 명인지를 알 수는 없고, 최대 주주의 지분율도 굉장히 낮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퍼센트가 굉장히 낮고, 제가 늘 얘기하는 조잡하다.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호 예수로 묶여 있지만 향후 1개월이 지나고 2개월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났을 때 이 물량들이 그냥 바로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좀 많이 있다라는 위험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면은 아무래도 우리 기관들이 의무 보유 확약을 맺는 퍼센트도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은 당일날 유통되는 물량도 많아지다 보니까 또 거기에 대한 투매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게 단점인 거죠. 자, 그리고 요거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다른 유튜버 분께서는 요거를 좀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왜 보여주냐 하면은 그 유튜버 분들이 보면은 요 가족, 그리고 뭐 대표이사, 그리고 뭐 어떠한 뭐 기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물량들은 의무 보유 확약이 짧지만
보호 예수 기간이 짧지만 그렇게 나올 물량이 아니다. 그러면서 약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충분히 품절주로서의 가치가 있다. 품절주로서의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좀 반대 생각이라서 이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이제 그 영상에서 얘기하기로는 매형, 형제, 가족, 이런 걸로 거의 다 묶여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때 유통되는 물량 자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상장일 첫날은 크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기는 힘들 것 같다. 그게 제 결론이고요. 심지어 공모되는 물량의 비중도 20%, 일반적으로 한 20% 정도는 되는데 20%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영상에서 소액주주도 이 물량이 크게 첫날 유통되지 않을 물량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저는 글쎄요. 전부 다 제 눈에는 유통될 확률이 좀 높은 물량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상장 첫날, 약간 그 갭을 띄우고, 따상 정도는 찍을 수는 있겠지만 찍고 난 다음에는 크게 흘러내릴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먼저 보여드릴까요? 지금 보시면은 2017년도에도 한 지금 17억 정도 적자였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195억 적자, 굉장한 거죠. 매출이 한 25억 밖에 안 되는데 적자가 195억 정도가 당기순이익으로 나왔었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도 22억, 그리고 1분기 때 그 적자가 벌써 13억입니다. 예. 1분기는 나오는데 2분기 재무 같은 것들은 크게 공개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왜 적었냐면은 그 기업 설명회를 봤는데, 이때까지 그 IPO 종목 기업 설명회를 보면은 보통 1분기하고 2분기 매출 성장이 되는 업체들은 자랑을 해요. 근데 1분기 실적도 요렇게 그 IPO 스탁에 올라와 있는데 1분기 실적조차도 언급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2분기도 사실 크게 좋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단기 순이익이 적자인 업체들은 제가 맨날 적정 주가를 봐드리잖아요. EPS하고 PR을 곱하면 현재 주가가 나오는데, 단기 순이익이 적자인 회사들은 N/A라고,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이래 표기가 그냥 됩니다. 그래서 EPS랑 PR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정 주가를 제가 좀 알기가 어려웠고요. 다만 38 커뮤니케이션 맞죠? 커뮤니케이션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은 요 해당 IPO 종목에 관해서 현재 장외로 거래되는 가격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날짜가 굉장히 오래돼 있죠, 판다는 사람들이. 근데 가격이 보시면은 2만원, 과거에는 한 2만원대에도 판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현재는 3만원, 3만원, 4만원, 3만원. 그리고 산다는 사람들은 한 27,000원, 25,000원 정도에 가장 최근 날짜에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그냥 현재 주가가, 적정 주가가 27,000원에서 3만원인 같다라고 그냥 가정을 하고 시총을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한 1740억에서 한 1900억 정도가 됩니다. 현재 공모가가 2만원으로 확정이 되었는데, 현재 공모가 기준으로 시총을 계산하면은 한 1500억 정도가 나오고요. 이 종목이 시총 2000억이 되기 위해서는 한 25,600억, 25,630원 정도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기억을 해놓고, 상장 후에 적정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고요. 시총 2천억이 됐을 때 25,630원이 돼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아까 전에 봤듯이 계속 단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적자로 들어가고 있죠. 지금 38 커뮤니케이션에 보면은 거기에 유사 업종들의 재무에 대해서 한번 이제 쭉 보여주고 있거든요. 2020년 1분기 기준입니다.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때 단기 순이익이 23억이고요. 시제는 주가가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1분기 때 단기 순이익만 336억이에요. 충분히 올라갈 만한 가치가 있고, 그리고 약간 바이오 쪽이 좀 고평가되는 패턴을 봤을 때 현재 주가가 조금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리고 바디텍 매트
역시나 한 24억, 그리고 나노엔텍 한 14억 정도의 단기 순이익을 남겼고요. 랩지노믹스가 시가총액이 5,9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시젠이 8조, 진짜 어마무시하죠. 8조 정도가 되고요. 바디텍메드 5천억 정도가 되고, 나노엔텍이 그나마 낮아서 3천억 정도가 됩니다. 물론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제가 이거를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시총이 3천억이 되는 나노엔텍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나노엔텍을 보자는 건데, 순이익이 1분기 때 14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14억밖에 안 되는 나노엔텍도 3천억인데 과연 2천억, 지금 뭐 따상 이래 돼 버리면은 거의 뭐 3,600억 정도가 되거든요. 따상이 됐을 때. 그러면은 주가가 46,000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일단 기관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상장일 날 단기적으로는 찍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흘러내릴 확률이 좀 높지 않나라고 조금 예상을 해보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걸 얘기 드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지금 시장에서 셀레믹스를 다른 유튜버들도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제2의 시젠을 꿈꾼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앞에 사업을 이야기 드렸듯이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NGS 방식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시젠의 진단 키트가 사용되는 비중이 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 NGS가 정말 그렇게 기업 설명에서 얘기했는 것만큼 현장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지는 한번 나중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만약에 진짜 이게 인정을 받고 이쪽으로 지금 시장이 넘어오고 있다, 그럼 향후 시젠 주가는 조금 떨어질 확률, 아니면 많이 떨어질 확률이 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시젠하고 한번 엮어서 생각해 보시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바이오고 진단 키트 쪽에 많이 엮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재무는 아까 전에 보셨듯이 계속 적자를 꾸준하게 기록하고 있는 추세고요. 2018년도에는 적자가 매우 심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18년도죠. 그리고 1분기 때도 벌써 1분기 때 단기 순이익 적자가 작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상장이 돼서 2분기 실적을 좀 봐봤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공모는 아까 얘기 드렸듯이 월요일, 화요일 다음 주, 그래서 제가 영상을 좀 늦게 올려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공모가는 2만원입니다. 그리고 환불일은 목요일날 환불이 되고요. 다음 주 상장되는 종목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때 환불 받아서 딴 데 청약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상장일은 8월 21일입니다. 그 전에 한 번 더 좀 더 디테일한 주가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신증권에서 청약이 가능하고요. 총 26만 4천주인데 1인당 13만 2천주, 20명만 풀로 청약해도 일단 100% 청약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꽤나 높은 경쟁률을 나타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대 고객은 10명만 모여도 전부 다 청약이 가능하죠. 자, 그리고 수요 예측은 아까 전에 얘기 드렸듯이 기관이 1203대 1인데 의무 보유 확약이 제가 얘기했는 대로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미확약 물량이 크게 많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한번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개인 경쟁률도 생각보다 좀 중요하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 한번 상장의 주가에 대해서 한번 다음에 분석하는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셀레믹스 관련된 업종을 한번 분석해 봤고요. 좀 생소한 분야긴 하지만 어차피 상장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업종하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단지 경쟁률이 중요하고 뭐 나중에 향후 약간 진단키트로서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크게 올랐다가 청약하신 분들은 수익을 내고 다시 떨어질 때 바닥을 잡아서 우리 일반 투자자들도 접근해 볼 만한 가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